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차트 패턴 뭘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정고점 돌파와 그 다음에 이평선 돌파, 이 두 가지로 차트상에서는 포착했는데,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오른 종목도 있고 오히려 지지부진했던 종목도 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했다 하더라도 단기 매매로서는 치고 빠지는 거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뭐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근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은 없는 경우의 수들도 덜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뭘 봐야 좀 더 추세적으로 날아갈 종목을 발굴하고 그런 종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은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기법들 보면은 차트상에서 뭐 이런 거 저항 돌파할 때 뭐 봐라, 뭐 이런 것들 뭐 많은 책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의 수도 있지만 날아가지 않는 경우의 수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걸로 구분을 해야 될지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도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는 안 먹히는 것일까? 왜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의 이제 복기와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성공했던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성광밴드,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막 이런 거는 다 기본으로 전제돼 있다는 하에 우리가 오늘의 급등주를 뽑았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종목에서 추세적으로 날아가지 않은 종목이 더러 많이 있으니까 이 기술적인 걸 제외하고 뭔가 다른 걸로 이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요인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성광밴드, 이거 무슨 종목입니까? 조선주죠. 자, HD 현대중공업, 이거 무슨 종목입니까? 조선주죠. 자, HD 현대중공업,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아까 성공 사례로 말씀드렸던 산일전기, 이거 무슨 종목입니까? 요때 11월 6일날 또 말씀드렸던 거 전력주죠. 자, 그리고 제가 1월 7일 날째 말씀드렸던 한화오션, 요 종목, 이 무슨 종목입니까? 요거는 조선주죠. 자, 이제 뭔가 슬슬 감이 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19일 날 말씀드렸던 전진건설 로봇, 요 날 말씀드렸던 거, 요건 무슨 주입니까? 재건주죠. 자,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말씀드린 현대임스, 요 날 말씀드린 현대임스, 이거 무슨 종목입니까? 조선주죠. 오, 이거 봐라. 뭔가 이제 좀 카테고리를 보고 감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요 날 상한가, 요거 무슨 종목입니까? 양자모죠. 자, 그 다음 하이제날 NM, 요 종목 뭐였습니까? 로봇주죠.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날 상한가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갭이 뜨고 높은 상한가에 말씀드렸는데도 어때요? 여러분들 쭉 날아가죠. 그 다음에 클로봇, 자, 클로봇, 요 날 말씀드렸죠. 쭉 날아갔죠. 지금 이 카테고리를 모아보면 조선이 있고요, 그다음 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봇주가 있어요. 자, 트럼프의 정책이 뭡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에게 러브콜 한 게 뭐였습니까? 이 미국의 군함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해군의 이 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조선을, 한국의 조선을 또 필요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이 LNG 정책, 에너지 정책들을 이제 다시금 살리는 과정 속에서 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럼 이런 것들 운반하는 거 누가 합니까? 또 조선이 하죠. 즉 트럼프 시대 중에서도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게 조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트럼프도 이제 그 수혜가 되는 업종이죠. 인프라 쪽이니까. 이해되시죠? 트럼프 시대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조선전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가 또 뭘 합니까? 러시아와 지금 회담을 할 분위기가 생겼죠. 그 이전부터 트럼프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취임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바로 종전시켜버리겠다. 한번 보여주겠다. 이랬죠. 재건도 어때요, 여러분들? 트럼프 시대 관련주죠. 자, 양자모 로봇주,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트럼프와 연관된 면이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이런 신기술을 이제 개발시킬 때 규제 완화를 시킬 거거든. 규제 완화 영역에서도 트럼프 시대 관련주로도 엮입니다. 물론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서는 2025년 때 보시면은 나올 이슈가 일정이 이미 많았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 상반기 로봇과 관련된 뭐 컴퓨터를 이제 뭐 공개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자모 같은 경우에서도 미증시에서 이미 같이 오른 종목들이 있었죠. 미증시에서 양자모 관련주들이 뭐 이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땐 조선이나 전력, 뭐 재건, 그 중에서 조선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시대와도 연관이 있다.
연관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시대 중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 중심주에서도 보시면은 그냥 조선과 엮였네 끝, 조선과 엮인 뭐 한국의 관련주네 뭐 이렇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여기서 실제로 미국이 이제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실제로 이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수혜이면서 그와 동시에 실적까지 증가가 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더욱더 추세를 타고 크게 날아가는 경향이 있더라. 한계가 뭐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주식은 이제 분위기, 좀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럼프가 취임을 한 직후에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벌벌 떨었죠. 왜? 다시금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한번 차트를 볼까요? 그때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의 시장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2018, 뭐 2019, 뭐 이럴 때 어때요, 여러분들? 아주 미친 듯이 떨어졌죠. 2019년, 2018년 이때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팍 터지면서 이렇게 쭉 과대 낙폭이 아주 과하게 형성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트럼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트럼프가 한국에 러브콜을 한다? 여기는 빛이다. 여기가 광명이요 빛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섹터를 이제 트럼프가 알려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된 이후로 이렇게 트럼프에 대한 이목도가 몰릴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이 이제 또 이목을 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이제 재차 그렇게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와 엮인 섹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걸 아는 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조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누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잘 나가고 있는 거 누가 몰라? 이거 한 달 전에 그냥 뉴스만 알았으면 누가 몰라 이거. 2달 전에도 알았고 작년에도 알았고, 그냥 작년 상반기에 그냥 계속 조선 좋다 조선 좋다 조선 좋다 이런 얘기들만, 리포트랑 뉴스들만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아는 정보, 그 중에서도 현재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 그 시대 중심주, 그와 동시에 이제 실제로 수혜가 될 수 있고 실적까지 증가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곳에서 종목들의 잭팟이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요 포인트만 잡으면은 시대 중심주이고 그 다음에 실수혜가 되고 실적까지 증가가 될 수 있는 것, 요 포인트만 잡으면은 같은 오늘의 급등주라 할지라도 추세적으로 날아가는 종목들이 여기서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최근에서 이제 조선이 굉장히 좀 강하게 그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 중심주 PPT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아마 유튜브에서 봤을 텐데, 우리가 이제 종목을 분류해보면 크게는 시대 중심주, 두 번째는 이제 섹터 중심주, 세 번째는 이슈 중심주, 테마주죠. 시대 중심주는 시대 흐름, 시대 흐름으로 지금 트럼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크게는 또 AI 시대가 있죠. 요 두 가지가 큰 카테고리 여러분들.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이 트럼프 시대에 주목도가 쏠린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관련 코인이 올라가고, 요걸 통해서 트럼프의 입김이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I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거는 반도체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 가격이 올라가고, 또는 이제 브로드콘 가격이 올라가고, 요런 이제 지표성 종목들, 미증시에서 지표성 종목들이 좀 반등을 쳐주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해요. 그게 최근에 이제 SKC, 그 다음에 뭐 필옵틱스, 요런 유리기판 관련주, YC캠 이런 종목들이 미친 듯이 날라갔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 중심주에서 저만의 세 가지 기준은, 이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신기술 재료, 그러면서 빅테크들도 싸우는 재료, 요런 재료 있잖아요. 요런 재료. 대표적으로 AI,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요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양자모, 로봇. 그냥 요즘 안 싸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 패권 전쟁한다면서 안 싸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실적이 찍히는 것, 실적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가 확 커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작년에 HBM 관련주로 SK하이닉스가 그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에 AI GPU가 정말 잘 팔린다 해가지고 실적이 미친 듯이 급등하니까 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맞고 그 다음에 실적까지 급증하면서 거기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놀면은 굉장히 좀 매매가 좀 편안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에서 노냐 안 노냐의 차이는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뭐 차이 커뮤니케이션, 얘도 뭐 스페이스X의 뭐 광고 대행사라고 합니다. 뭐 유튜브 광고 대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광고 대행사가 잘 갈 수 있죠. 얘 유통 비율도 낮고 약간 테마성 종목을 엮이는 거지. 이게 추세적으로 추세를 이끼는 거는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시대 중심주 여기서 나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시대 중심주가 뭐고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고 뭘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좀 이슈 정리를 해야 돼요. 매일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어떤 이유로 올랐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 고용 같은 경우에선 지금 의료 로봇이 뭐 FDA 승인을 받았다 라는 이슈의 상한가에 갔고, 제주 반도체나 뭐 퀄리타스 반도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서 뭐 보조금 지원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전망이 나오자 오늘 날짜에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제주 반도체나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과거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뭘 올랐습니까? 온 디바이스 AI에 올랐죠.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갔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이제 더욱더 뭐 여기서 재반등해서 다시 전고점까지 갈 것이다는 이제 우리가 확신은 가질 수 없죠. 아직 이제 의심 단계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종목을 보고 뭘로 올랐는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월클에서 다 정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급등주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잡았으면 더욱더 급증하는 또 이제 급등하는 추세적으로 상승한 종목 재료를 알 수 있었겠구나.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시대 중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자료가 뭐가 있는 게, 좋은 자료로 이게 또 뭐 신문도 이런 거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리포트를 좀 잘 보면 좋아요. 이런 이제 시대 흐름이나 그와 연관된 관련된 종목은 뭐 리포트 이런 것들이 참 잘 정리해 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이제 멤버십에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를 보시면은 이게 약간 그 주소가 따로 있던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증권에 들어가시면은 뭐 리서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시향, 뭐 투자 정보, 뭐 종목 분석, 뭐 산업 분석. 특히나 산업 분석을 이제 좀 보시면은 좀 인사이트가 좀 잡힐 수 있죠. 뭐 트럼프 2.0 시대 4대 테마 뭐 이런 것들. 이게 은근히 이런 걸 하나 봐보는 게 이 돈이 안 되고 뭐 그냥 뭐 노동 같지만 이게 은근히 많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 이거 하나 봐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 정도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 중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거기서 실수혜가 되고 그 이후로 실적까지 증가, 요 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차트가 접목이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미친 듯이 날아간다. 하나오션 이런 것처럼. 이해되시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잡을 것은 첫 번째, 시대 중심주인지, 두 번째, 실수혜가 되는지, 세 번째, 실적까지 증가하는지, 요 포인트만, 차트에서 요 포인트 이 세 가지만 잡아가면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결론, 차트 잘 봐야 된다. 이거는 항상 선행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재료면에서 첫 번째, 시대 중심주 2점 내지 3점일 것. 두 번째, 실수혜가 될 것. 시대 중심에 대해서 정말 실수혜가 되는 종목일 것.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이 만약에 그렇게 실수혜가 되는 게 없으면 미국 주식으로 보면 돼요. 아시겠죠? 한국 주식에 그렇게 수혜가 될 게 없다. 그럼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게 미국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큰 틀에서 시대 흐름에서 어떤 종목이 있지 찾아보다가 그게 한국에 없다. 그게 미국에 있다. 그럼 미국에 있으면 그게 미국 주식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실적까지 증가. 그러니까 실적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체크해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윌리엄 오닐 강의를 올려놨거든요. 윌리엄 오닐. 검색하면 이 영상이 있거든요. 50대, 60대의 노후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이것만 알면 2년 만에 20배도 봅니다. 실제로 윌리엄 오닐이 2년 만에 20배를 번 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제목으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EPS, 주당 순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는 종목이 이제 정말 찐 대장주인데 그게 이제 삼양식품이 작년에 이렇게 급증할 때 라면이 잘 팔려서 주당 순이익이 급증했죠. 그다음에 뭐 실리콘투 이런 것들, 즉 실적이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강한 재료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전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실적까지 증가하는 게 EPS가 미친 듯이 뭐 급증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게 급증을 크게 하면 할수록 이게 재료 강도가 더 커져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실수혜가 되고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늘어나는 것을 살살 보이고 있다. 하면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포인트 오늘 꼭 기억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HD, 현대중공업처럼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더 날아가는 급등주의 종목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좀 떠들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시고 요 포인트 하나 깨닫는 데까지 이게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포인트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걸로 1년, 2년, 어떻게 보면 3년의 시간을 절약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차트에 뭐 전고점 돌파, 뭐 거래량, 뭐 어떤 기법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부디 제발 좀 이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빠르게 수익을 먹고 싶은 나머지 이런 기본을 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을 잘 챙기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금 상기를 해드렸고요.